네, 반갑습니다. 주식불렁스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순한 맛, 곧 매운맛이 될 종목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아직은 남들이 잘 모르는 그냥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케이블텔의 증설과 가동이 계속 이제 앞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올 상반기에도 이제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발주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티엄스의 켄터키도 발주 예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가동도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이 장비 발주와 가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 여러분들 예상하다시피 2차전지 장비주가 될 텐데 그 장비주들에게 또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회사가 앞으로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생산 과정을 좀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배터리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잘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과정 이해하지 못하면 각 장비주들의 특성이나 또 오늘 공부해야 될 종목도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극판 공정 또는 이제 전극 공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요 공정이 2차전지 셀을 만드는 데서 가장 큰 이제 중요한 과정이고 또 발주가 나올 때 가장 규모가 크게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급한 공정은 먼저 이제 활물질을 슬러리 상태 활물질을 이 믹서기를 이용해서 믹싱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 믹서기로 유명한 회사가 TSI와 윤성 FN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팅하고 아변, 이 아변이 이제 뭐 캘린더링이라고도 표현하고 프레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변의 이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CIS와 PNT 그리고 SDI 쪽은 하나 모멘텀이 요 이제 급판 공정, 전극 공정 과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회사는 이 슬리팅, 이제 이 극판에 맞게 잘라내는 여기에 대한 부품들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립 공정이 있는데 이 조립 공정은 폼 팩터에 따라서 좀 약간씩 달라집니다. 파우치 형태냐, 원통형이냐, 각형이냐에 따라서 이 조립 공정 자체가 또 달라지는 특성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권치 방식, 이 와인딩이라고 하는 권치기에서 하는 방식은 보통은 이제 원통형과 각형이 들어갑니다. 젤리 롤 상태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캔 안에 집어넣는 원통형과 각형에 집어넣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태킹, 이건 이제 파우치 형태라고 그러겠죠. 파우치 형태로 이건 G 폴딩입니다. SK 온에서 자랑하는 G 폴딩이고요. LG 엔솔에서 이렇게 이제 스태킹 쑥 쌓아 올리는 스태킹 방식이 있고 파우치 형태 보통 이 방식 많이 쓰고요. 조립 공정하고 마지막 전액을 주입하고 밀봉하고 실링하는 요 공정이 조립 공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조립 공정은 LG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이 뭐 DNT, 나인테크, 그다음에 이제 검사 장비 만드는 V1텍 이 정도 회사가 들어가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조립 공정 회사들 중에서는 그 장비주 회사 중에서는 이 조립 공정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쪽 유레네테크, 엠플러스, 뭐 하나기술 이렇게 있고요. SDI 쪽도 이제 PL 에너지, 필옵틱스의 자회사죠. PL 에너지가 레지 노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기술로 들어가는데 요 스태킹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노칭 과정, 요 탭을 따내는 노칭 과정이 있거든요. 요 노칭 과정을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그냥 프레스 방식으로 해서 이제 좀 끝이 깨끗이 안 잘리는 부분도 있었고 또 커터를 이제 교체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레이저 노칭 기술을 이용해서 양극에 처음으로 적용한 회사가 DNT죠. 그래서 LG 엔솔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LG 엔솔의 양극은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음극은 지금 DNT나 그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죠? DA 테크놀로지, DA 테크놀로지 그리고 필 에너지 이 회사들도 음극은 다 적용 가능한데 양극이 가능한 회사는 아직까지 DN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NT 영업이익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에 이제 화성 단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예전에 나온 자리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나온 자리라서 요즘은 이제 활성화 단계, 활성화 공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충방전이 중요합니다. 충방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디게싱이라 해서 가스를 빼내는 작업하고요. 그래서 이쪽 공정에 해당되는 회사가 LG 쪽은 이제 A 프로, 그다음에 중국의 한커
네, 검사성 되게 하는 NS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SK 쪽은 원익 P&E 그 중국의 한커, 그리고 여기도 NS 파우치 형태니까 들어가고요. SDI 쪽은 갑진이라는 회사 비상장이죠. 나중에 상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삼지전자, 하나기술 이 회사들이 이제 활성화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런 이제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차전지 셀이 만들어진다. 세부 공정은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이차전지 세부 공정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영상 이차전지 장비주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그 영상만 보셔도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보아드릴 회사입니다. 사업보고서 보시면 배터리 3사, 장비 공급 업체 이 회사들 다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셀메이커 3사도 뿐만 아니고 PNT와 CIS도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 이제 이 회사의 진입 장벽이라고 하면 요 초정밀 부품, 이 부품들을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퀄 테스트 받는데 보통 2년이 걸리고, 또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회사의 주요 제품 현황입니다. 20년부터 쭉 이어져 있는데 주로 이제 커터, 샤프트, 요 이제 아까 전극 공정과 조직 공정을 봤으면 조직 공정 이제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도 품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십 가지 품목이 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률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매출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2차전지 셀메이커가 가동률이 올라가고 또 증설을 하게 됨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봤던 급한공정, 전극공정에 들어간 부품을 이 회사가 주력으로 생산을 하거든요. 이건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이 전극공정에서 들어가는 슬리팅, 아까 전지 사이즈 맞게 되고 커팅해주는, 잘라주는, 폭에 맞춰서 잘라주는 요 슬리팅에 들어가는 요 부품이 있죠. 요 부품을 만들어준 거, 나이프 유닛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0.002mm 단위의 이제 정확도를 가지고 이 부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도의 기술력을 좀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도 필요하고, 또 이 폭도 메이커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메이커가 원하는 스펙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요. 나이프 스페이서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나이프 유닛에 대해서 이 간격을 결정해주는 부품이고, 샤프트 아까 보시면 주력 매출원 중에 하나죠. 이것도 일정한 장력으로 이제 롤 형태로 감아지는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한 구조에 들어간 부품을 이 회사가 만드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조립 공정 보죠. 조립 공정에서는 와인딩, 아까 각형이나 원형은 이 와인딩에서 권치기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권치기를 둘둘둘 젤리롤을 말아서 원통형 캔이나 각형 캔에 쏙 집어넣을 수 있는 와인딩, 그리고 파우치 형태는 노칭, 그 다음에 쌓아 올리는 스태킹, 요것들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리고 실링가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이 조립공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데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배터리 탭을 용접해 주는 거, 탭 웰딩이라고 하죠. 탭 웰딩이라고 하고, 엠빌이라고 해서 받침대, 그럼 커터, 요것도 아까 주력 매출원 중에 하나였죠. 커터, 요것도 이제 그 수명이 있죠. 일정 기간 사용하게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커터도 들어가고, 권심, 요게 이제 와인딩입니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 극판을 분리막 동시에 결속해서 돌돌돌 말아주는 이 권심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 절연판의 금형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금형을 이용해서 전극공정과 조립공정에 들어가는 초정밀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2년도 1분기 기준에 보시면 이렇게 매출원이 나와 있어요. 주요 매출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주 매출원이죠. 그래서 22년 전체 매출이 342억 정도 나왔습니다. 1분기만 나온 거죠. 그래서 SDI의 지금 매출 비중이 50% 정도 돼요. 이 회사가. 그리고 LG 엔솔도 들어가고, 당연히 SK온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공정의 대표적인 회사 PNT, 그리고 CIS도 역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서브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LG 엔솔루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LG 엔솔루션, SK온, 국내 셀 메이커 3사 다 들어간다. 그리고 PNT 당연히 있죠. PNT 들어가고 CIS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국내 셀메이커와 장비주들의 증설에 따라서 확실히 수혜가 예상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죠. 자, 이 회사 이름이 바로 HYTC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이제 저희는 애칭으로 H라고 부르겠습니다. H, 매운맛이 될 HYTC인데요. 이 회사에 이제
4월 달에 제 지인분 다니엘님께서 주도함 IR 담당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먼저 이 이제 셀메이커하고 2차전 장비 회사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보통 영업이익률이 20% 이쪽 저쪽 나오거든요. 그래서 20% 이상 나오는 부품 따로 있느냐라고 했더니 품목이 너무 많고 또 이제 품목별로 또 영업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했고 22년도에는 좀 영업이익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상당 수수료 22년도 상장을 했는데 그때 상당 수수료가 반영되어서 또 원재료 가격이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하락했지만 보통은 영업이익률이 20% 이쪽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이제 들어가는 공정상의 부품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경쟁사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금형 제조하는 회사를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시장 점유율을 알 수도 없고, 또 이 회사는 뭐 LG만 들어간다, 이 회사는 삼성만 들어간다, 이 회사는 SK만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PNT가 만약에 LG 공급하게 되면 LG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점유율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높거나 진입장벽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이 회사들은 발주를 의뢰하는 업체들 계속 이제 오더를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가가 공개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금융회사가 치고 들어와서 나 우리 납품할래 하는데 일단은 수주를 금액이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품군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아까도 보통 퀄 테스트 하는데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진입장벽이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품별 교체 주기는 이제 다 부품별 다르겠죠. 소모품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 5년 주기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 5년씩 하게 되는데 라인 한 개당 4, 5년씩을 한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 공급적 계속 증설이 늘어나게 되고, 또 아까 전국 공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에 가동이 올라갈수록 교체 주기가 점점 좀 짧아질 수 있고, 그 부품 중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조금 더 새로운 제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부품들은 교체 주기가 더 짧아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포마켓에서 할 수 있는 장비사 납품할 때나 아니면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할 수 있는 셀메이커 납품할 때 마진이 어떤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꼭 비포마켓이라고 해서 마진이 좋거나 셀메이커에 간다고 해서 막 마진이 더 줄어들거나 구체적으로 그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SDI양 이제 삼성 SDI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죠. 그런데 기존에도 LG나 SK, SDI 담당 인력이 따로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재원 발령을 냈을 때는 이제 해외 결혼 생겼을 때는 채용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국과 폴란드, 미국 이쪽에 다 이제 연결 대상 종속 회사들이 설립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국 공정이든 전국 공정이든 부품을 교체해야 되고, 또 이게 부품들이 수율과 관련된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률을 물어봤더니 지금 거의 풀가동이래요. 거의 풀가동이라고 하시니까 업황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향후 증설 계획이 있느냐, 또 신사 계획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지금 2년 전까지는 임대해 오다가 임대해서 쓰다가 이제 상장하면서 사업장 구매했다고 해요. 현재 공장 구매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나서 추가 공장 구매해야 되는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또 이 추가 공장을 구매하는 게 또 돈이 또 10억에서 뭐 몇백억 단위로 들어가니까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만큼 지금 업황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사업으로 노칭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노칭이 이제 지금 국내 회사들이 지금 몇 개 이제 뭐 DNT나 아까 말씀드린 필옵틱스나 DA 테크놀로지 정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PNT도 노칭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같이 사업 확장을 이쪽으로 좀 더 확장해 보려고 하는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준비를 뭐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얘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작년보다는 높게 설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황은 22년보다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볼게요. 이 회사가 이제 회생 절차를 거쳐서 2017년도에
청주 공장을 매각하면서 이제 일부를 변제했고 현재 회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89억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채무를 갚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21년 1월달에 태광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태광 우리나라 보시면 이제 그 상장된 회사죠. 태광도 큰 회사고 태광에 자회사 편입되어 있어서 뭐 크게 지금은 재무상으로 이제 부채비율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채무 계획은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8월 22년 8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낙원 물량 같은 건 다 이미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업이익률 제가 이제 엑셀로 뽑아놓은 건데요. 20년도에는 18.9% 영업이익률이 괜찮죠? 21년도는 20.6%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5.58%로 뚝 떨어졌죠. 보시면 매출은 크게 부족하지 않았어요. 10억 정도 차이 났는데 매출 원가가 좀 올라갔죠. 66%에서 75%. 그러니까 이 금형 제품이다 보니까 이 철강의 이제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좀 변동된 부분이 있는데 매출 원가가 일단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보고서에 이제 잠정 실적을 보시면 코스닥 상장으로 인해서 상장 수수료가 발생했고 또 원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원가율이 올라가서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한다고 본다고 하면 사실 이 18% 20%또 나온 영업이익률은 일반 2000지 장비들 비해서 상당히 높은 이익률이거든요. 참고로 PNT가 20년도에 17.3%, 21년도에 10.3%, 작년도에 18.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 중에서 가장 이익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 PNT 이익률만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사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이익률 면에서 좋아질 여지가 있다. 22년도에 실적 저하는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얘기도 적어놨고요. 앞으로 투자 포인트는 셀 메이커 가동률 상승하고 북미 증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제 발주가 계속 나오게 되죠. 특히나 삼성 SDI가 지금 스텔란티스 발주가 선반기에 나올 것이고 지금 GM하고 또 JB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고 뭐 또 뭐 포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I 매출원이 지금 50% 정도 나온다고 하면 SDI의 증설에 따라서 HYTC 실적도 좋아질 수 있겠고 아마 나중에 이제 추가로 공장을 뭐 구매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 정말 업황이 정말 좋아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그 리포트나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잘 모르는 히든 종목 일 수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장비들도 아마 이제 이번 텀이 끝나면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한번 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게 될 텐데 HYTC도 아마 그 장비주들에 맞춰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오늘은 조금은 엣지 있고 남들 잘 모르는 히든 종목인 HYTC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또 좀 좋은 수익률 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